전 국민의 10%가 앓고 있는 질환 위염. 여기 이 집에도 위염 환자가 살고 있죠. 집까지 일을 싸들고 온 김미소 씨. IT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라는 게 또 오픈일 닥쳐서 또 야근이나 뭐 특근이나 이런 것도 주말 근무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가정과 일을 같이 챙겨야 되니까 어려움은 있었죠. 어느덧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아이들도 훌쩍 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가장 소홀했던 건 건강한 식사였죠. 아침은 이제 출근하기 바쁘니까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냥 커피 한 잔 먹거나 뭐 이렇게 하고, 점심은 이제 회사에서 찌개류나 탕류나 아니면 면류 뭐 이런 걸 먹게 되고, 저녁도 뭐 회식이 뭐 일주일에 2-3번 있었으니까 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 좀 속 쓰린 느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저는 소화가 잠깐 안 되나 싶다 뭐 이렇게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거죠. 네. 점심엔 맵고 짠 음식을, 저녁에는 삼겹살이나 회를 먹기 일쑤. 먹을 땐 즐거웠지만 돌아서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졌죠. 그럴 때마다 미소 씨가 의지한 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액상형 소화제. 어느덧 상자째 쟁여두지 않으면 불안할 지경이 됐습니다. 밥 먹고 나면 소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거의 뭐 하루에 뭐 이틀에 한 번 꼴로 활명수 같은 거 먹고. 그러다 건강검진을 받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위염뿐 아니라 위궤양까지 동반돼 있었기 때문이죠. 위벽은 안쪽부터 점막층과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염은 위 점막층 내에 국한에 발생한 염증을 말합니다. 위궤양은 상처가 더 깊어져 점막 하층 또는 근육층까지 노출된 상태로 쉽게 말해 위염이 심해지면 위궤양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위염과 위궤양에서 나타나는 조직학적인 손상의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궤양 같은 경우는 위 점막 전체가 이제 그 손상을 받아서 이제 소실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막 하층이 노출이 되고, 그 점막 하층에는 이제 신경 조직이 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통증이 위염보다는 좀 더 심한 경우가 그래서 많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점막 하층 조직이 위산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심한 통증이나 속쓰림, 구역구토 증상까지도 급성기에는 올 수가 있습니다. 미소 씨가 위궤양까지 진행된 건 세균 감염 때문. 위는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점액을 분비하는데 이 균은 편모가 있어서 점액층을 뚫고 들어가 서식하죠. 바로 악명 높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입니다. 쇠도 녹일 만큼의 강한 위산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위 안의 무법자죠. 그 비밀은 바로 위산을 중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위에 서식하면서 위의 정상적인 방어력을 방해하고 독소를 생성해서 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위암 발생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궤양 환자의 경우 60에서 80%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감염돼 있어서 반드시 제균 치료가 필요합니다. 위염과 위궤양의 원인은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약물, 자극적인 음식 등인데요. 위는 이런 공격인자에 맞서 싸움을 벌입니다. 위염 때문에 이제 증상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공격인자, 그다음에 방어인자, 이 둘 사이에 이제 밸런스가 깨지느냐 안 깨지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산은 이제 쉽게 말하면 염산입니다. 염산. 금속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강력한 산인데, 위벽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것은 그 산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방어 기능이 우리 위 안에서 이제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점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점액은 끈끈한 액체죠. 그것이 이제 그 위 벽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위산이 위 세포를 이제 닿는 것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점액세포는 점액을 분비해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고 중탄산염과 같은 알칼리성 물질이 분비돼 위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방어인자 중 하나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은 점액과 중탄산염 분비를 자극하고 위산 분비는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위는 방어인자를 구축하고 있지만 공격인자가 강해지거나 방어인자가 힘을 잃게 되면 위염과 위궤양이 발생하는 건데요. 최근 공격인자 중 약물의 영향력이 급부상 중입니다. 얼마 전 극심한 복통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한 80대 환자. 여러 검사 끝에 내려진 진단은 급성 위궤양이었습니다. 그때 배가 너무 아파갖고 왔었어요. 평상시에 위가 좀 안 좋으셨어요? 예. 심장약도 2가지를 먹고 골다공증약 먹고 고지혈증약 먹고 속이 쓰리고 아플 때가 많아요. 매일 한 움큼씩 약을 드셔야 하는 이용녀 할머니. 하지만 식사를 제대로 챙기면서 약을 복용하는 것도 힘든 형편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악성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애들 셋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빠는 없고 해서 애들 셋을 길렀어요. 각자 나가서 이제 방어도 없고 나가서 있어가 지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더 소홀해지죠. 된장찌개, 국물 있는 거, 그리고 커피를 하루 3번씩 먹어요. 거기다가 설탕을 한 숟가락을 타가지고 먹거든요. 설탕 듬뿍 넣은 커피와 한 움큼의 약으로 버티고 계셨던 할머니. 위는 어떤 상태일까요? 최근에 응급실로 한번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는 어떠세요? 지금 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내시경을 봤는데 궤양이 발견됐어요, 위에. 응급실에서 배가 아픈 거는 아마 저 궤양 때문에 배가 아프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 허리 수술도 하셨고, 그죠? 그다음 협심증도 좀 있으시고, 이제 약을 이제 여러 가지 드셔 오셨더라고요. 예, 거기에 뭐 진통제도 있었고, 뭐 아스피린도 있고, 이런 약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다 보면 위장병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가속이 되면 이렇게 궤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위질환을 불러왔다니 할머니는 그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먹은 진통제와 협심증 때문에 먹었던 항혈전제는 위염과 위궤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할머니는 만성 위염이 동반된 위궤양으로 진단됐습니다. 직경 1cm에 달하는 위궤양으로 인해 심한 복통이 유발됐던 거죠. 그렇다면 이용녀 할머니와 같은 약제 유발성 위염, 위궤양 환자들은 원인이 된 약물을 끊어야 할까요?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안 먹으면 못 견뎌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건 그대로 드시면 돼요. 근데 그런 약들도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 약 드시면서 제가 치료를 할 겁니다. 예, 궤양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약도 먹고 있거든요. 다 드세요. 통증이 심한 급성기라면 약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다행히 급성기는 아니어서 위궤양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방어인자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항혈전제나 소염 진통제를 먹고 위염과 위궤양이 생겼다면 전문의와 상의해 약을 중단하거나 다른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주로 먹는 약물 대신 위장장애 합병증을 낮춘 항혈전제도 등장했는데요. 또 소염 진통제 중에서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위염과 위궤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른 성분의 치료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복용 기간이 길수록
위염 위궤양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성분의 진통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통제 중에서도 위장관의 독성 또는 이제 뭐 위염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진통제 중에서 조금 위장 증상이 좀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위 점막 자극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독성이 낮은 그런 약제로 대체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그런 약제들의 좀 단점은 되게 그런 약제들이 약간 마약과 유사한 그러한 성분의 약이기 때문에 그런 NSAID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진통제는 아직은 개발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술은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주요 공격인자 중 하나입니다. 술은 이제 뭐 화학 성분을 보면 에탄올이죠, 에탄올. 기본적으로 에탄올도 그 자체로 독성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을 해서 그래서 손상을 시키게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체가 위산 분비를 또 증가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보통 기전으로 위 점막 건강을 좀 해친다. 그래서 위염, 위궤양 발생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염과 위궤양에서 해방되려면 술과 같은 공격인자를 함께 줄여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헬리코박터균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주는 사실은 균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균주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또는 일본과 같이 그런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사는 균주들은 이제 캣A라고 하는 독성 물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헬리코박터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위암으로 많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는 궤양이 있을 때에만 제균 치료를 보험 인정해 줬다가 최근에는 이제 주로 위험 단계로 확인된 경우에도 제균 치료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한번 감염되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평생 위에서 증식하면서 위를 망가뜨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생존력을 가진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종류 또는 3종류의 항생제와 위산 분비 억제제를 함께 복용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최소 열흘 이상, 가능하다면 14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해야 합니다. 워킹맘 김미소 씨 기억하시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약을 복용한 뒤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분 오늘 하실 검사는 헬리코박터균 밑속에 살고 있는지 보는 검사고요. 후 불어서 하는 호기 검사예요. 잡고 풍선 불듯이 후 불어주세요. 균 박멸 여부는 요소 호기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이 유산을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변환하는 능력을 이용한 검사로 요소 용액을 복용하기 전과 후의 날숨을 비교하게 됩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생성될 공기하고 지금 불어놓은 공기하고 비교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날숨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면 박멸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성공이죠. 미소 씨의 위에 염증과 궤양을 불러온 헬리코박터균은 박멸됐을까요? 요소 호기 검사를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균이 이제 음성으로 체크가 돼서 치료는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처음에 있었던 뭐 소화불량, 더부룩하다 이런 증상도 지금은 이제 사라지신 거고요. 예, 예. 제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다행이다, 안심이 됐죠.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증상은 좀 차이가 나세요? 훨씬 더 편해졌어요, 위가. 예, 밥 먹을 때도 훨씬 뭐 배가 좀 불편하다 이런 거는 생각 안 들 정도로 좀 편해진 느낌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놀라운 효과가 보고되고 있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의해서 이제 만성위염이 간 경우 그것을 오래 방치하지 않고 가능한 빨리 찾아서 재균치료를 해주면 만성위염 단계에서 조직의 회복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양성인 위궤양의 경우 그 경우에 재균치료가 잘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상태 유지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위궤양의 제균 치료 효과는 재발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은 40~50%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성인 2명 중 1명은 보균자인 셈. 타액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찌개를 함께 먹는 것은 금물. 회식 자리에서 술잔 돌리기는 균을 공유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닭도 한 마리 가지고 양이 안 찰 때도 있고 양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대식가라고 할 정도로. 짜고 맵게 달게 먹는 편이에요. 근데 짜고 맵게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습관이 돼가지고. 식당을 하다 보니까 제때 못 먹죠. 이제 아침 주로 뭐 한 10시 넘어 11시 돼서 먹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너무 바쁘면 못 먹을 때도 있고. 위염은 공격 인자가 강해지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먹방 크리에이터가 인기를 끄는 등 정말 남다른 위의 크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나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먹는 건 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말리고 싶은 식생활 습관인데 이제 많이 음식을 드시는 것 자체로 인해서 위 안에 음식물이 존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위 입장에서는 음식물이 많이 들어온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촉진이 아주 지나치게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위 점막이 손상된 정도로 깊어지게 될 것이고 기능적으로도 위가 점점 이제 확장이 되게 되면 위의 어떤 운동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자꾸 당기는 맵고 짠 음식은 왜 위염의 주요 공격인자로 지목되는 걸까요? 이제 매운 음식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이제 아주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위 점막을 자극을 해서 그래서 위산 분비를 아주 촉진시키는 직접적인 자극을 해서 직접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매운 음식이 위 점막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짠 음식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짠 음식을 드시게 되면 위 점막이 약화가 돼서 위 바깥에서 위 점막 세포 안으로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오는 길을 조금 더 쉽게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유사하긴 한데 위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좀 더 생착하고 위 점막에 부착하는데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짠 음식이 위 점막 건강을 해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제때 식사 시간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공격인자 중 하나죠.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이제 생활화가 되다 보면 이 사람이 언제 밥을 먹을지, 언제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위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늘 긴장 상태가 되겠죠. 교감신경계가 더 우세하게 작동이 되면 위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 위산 분비는 증가하게 되고 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여러 심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의 대표 주자였던 한 사람. 체중 봤을 때 위염에서 위궤양까지 진행됐던 김미소 씨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상처 치유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요해서 이제 고기나 두부나 생선, 계란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양은 끼니마다 계란 정도 크기로 하나에서 2개는 좀 챙겨 먹는다 해주시면 돼요. 네. 계란 1~2개나 하고 지방 함량이 높은 이제 갈비, 삼겹살 아니면 전이나 튀김, 기름기가 많은 걸 드시면 소화가 조금 더디게 될 수가 있어서 육류 선택하실 때는 좀 기름기 적은 부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며칠 뒤 정성껏 식사를 차리는 미소 씨. 궤양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단백질도 잊지 않았습니다. 칼칼한 찌개나 라면을 드시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뀌신 거죠? 건강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거든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먹을 순 없고 양을 적게 먹거나 주변에 이제 야채 중심으로 먹고 있어요. 식사 후 곧장 어디론가 향하는 미소 씨. 소화제를 끊고
소화에 좋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이제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습관으로 좀 고치고 있어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는 이제 건강을 쉽게 잃을 것 같아서 지금 늦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소화를 빨리 하게도 만드는 것 같고 몸을 쓰니까. 네, 확실히 제가 생명술 안 먹는 것만 해도 그거를 처음에 이제 계속 떠올렸었거든요.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무의식적으로도 속이 굉장히 편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정말 위험에 효과가 있을까요? 식습관 개선만 떠올리곤 하지만 운동은 방어인자를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죠. 운동을 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 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위장 운동을 더 촉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어인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신체 활동을 하셔라라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위염은 방치할 경우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중간 단계에서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끊기 힘든 강력한 공격인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상 만성질환 보유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연히 먹는 약물의 개수도 늘게 되죠. 따라서 누구나 노인이 되면 약제 유발성 위염으로부터 안심하기 어려운데요. 약을 먹고 위염이 생기더라도 다른 공격인자를 줄이거나 방어인자를 높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는 방어인자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양배추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위 점막 보호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억제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마는 뮤신이 많이 있습니다. 연근에도 뮤신 성분이 많이 있어서 드시면 위 건강에 위 점막 보호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 궤양의 치유인자가 밝혀져 궤양의 영어 약자에서 따온 비타민 U는 손상된 위 점막의 재생력을 높입니다. 뮤신은 첨성이 강한 물질로 위벽을 감싸 위산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하죠. 또 감자의 알칼리 성분은 위의 염증을 조절하고 위벽의 재생을 돕습니다. 위를 지키기 위해선 방어인자를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하게 봐야 될 어떤 그 흐름을 보면 40세 이전에 30대, 심지어는 20대 환자에서도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0대, 최소한 중반 정도부터는 내시경이나 이런 정밀 검사가 필요한지 정밀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